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도 미국 시장이 또 살벌하네요. 네. 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반대로 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한 4시경에 일어나서 왜 미국 시장은 힘을 저렇게 며칠간 못 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이유를 물론 이제 페드의 여러 위원들의 강성 발언도 문제가 있지만 그 뒷 배경에는 미국의 이 하락은 이 쇼커버링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다. 그렇죠? 쇼커버링. 그동안 미국의 주식시장의 상승을 크게 이끌었던 것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쇼커버링이 일어났는데 그 쇼커버링 단초가 된 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마법의 가루가 나오면서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이끌었는데 이 쇼커버링이 이제 과도하고 아주 크게 단기간에 나오면서 이제 거의 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쇼커버링. 우리나라도 2500선이라는 큰 산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뚫고 내려오고 이런 모습, 닫고 내려오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쇼커버링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돈이 이제 단기 모멘텀 투자로 이제 들어와 있는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전혀 예상치 못한 2차 전지가 시장을 리더하고 2차 전지의 시장 리더의 모습이 장을 끌고 가는 그러한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수급이란 측면에서 쇼커버링도 그렇고 한계에 부닥치는 면이 있다.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밸류에이션이 이제 한계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늘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지만 지금부터 상승해서 중간에 먹고 터지고 있지만 5월까지는 5월 초순이나 중순까지는 꼭대기를 치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을 것이다. 늘 항상 1분기 시작해서 1분기 중순까지는 장이 좋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다 선반영된 게 빠지고 이제 사람들이 숫자와 경기 침체라든지 이러한 것이 꽂히기 시작하면 이익을 쏟아내는 그러한 상황들이 오래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5월 초까지는 장은 고고인데 그 사이에 나타나는 작은 조정의 기간들이 당연히 있을 거죠. 이렇게 직선으로 우상향하는 것은 없는 거죠. 네. 이러한 단기적으로 만나는 이러한 조정의 기간, 조정의 모습을 잘 이겨야 되는 게 1번. 두 번째는 어떤 종목과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길 것인가. 이게 2번이죠. 핵심이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수익률 싸움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런 핵심 키포인트가 됐습니다. 늘 반복적이지만 핵심 코어는 내가 어떤 종목을 피킹해서 이걸 어느 수준에서 가지고 가다 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기술적 지표, 수급, 시장 뉴스, 이런 것 미국의 비슷한 종목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피어그룹 비교 이 모든 것들을 좀 넓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본 미국의 하락의 원인은 쇼커버링이 어느 정도 한계에 부닥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 한번 봅시다. 다우존스 0.72, S&P 0.85, 나스닥 1.002. 장 시작할 때는 상승으로 1% 넘게 오르면서 시작해서 오늘은 좀 괜찮겠다고 한 4시에 일어났더니 박살나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보면 어제 이어져서 알파벳, 구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장을 하락을 끌고 내려가고 있는 거죠. 여전히 바드가 잘못된 그 정보를 그냥 자기 광고에도 잘못된 정보를 실으면서 이제 개망신을 당한 거죠. 네. 여러분, 이 챗 GPT 시장도 우리나라는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되느냐 한번 보십시오. 네이버와 구글의 싸움이라고 보시게 되면 네이버와 구글. 구글이 네이버를 다 밀어내지 못하죠. 네. 이 한국 특유의 각 나라 특유의 그게 있는 거죠. 네, 일본은 뭐 야후가 하나 독특한 케이스긴 하지만 그 나라 특유의 그 뭐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나라에 챗 GPT가 들어와도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그 숫자만큼은 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네이버가 챗 GPT 시장에서도 검색 엔진 시장을 휘어잡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네이버가 싸다. 저는 이렇게 본 거죠. 여러분 오픈 AI에서 한국 관련된 거 뭔가 물어보고 한번 넣어보십시오. 생각보다는 좀 허접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챗GPT도 한국이 최고이다. 한국말을 쓰는 네이버가 최고이다. 이런 생각에서 최근에 네이버를 강력히 추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지금 여전히 빅마우스에 이제 녹다운이 당하는 거죠. 네, 여전히 여는 총재들의 빅마우스가 이어지고 있다. 이것도 이제 오늘 정도 지나면, 이번 주 정도 지나면 이제 무뎌지는 거죠. 많이 터졌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는 이들의 빅마우스보다는 CPI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제 시각은 CPI로.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의 역수죠. 미국이 빠지면 우리가 올라오는 거, 미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우리나라로 이머징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거, 여기에 이제 중국의 리오픈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한국도 중국에 대해서 PCR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저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는 나올 것 같다. 중국 리오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이익 실현 물량에 주의를 해야 된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올 확률, 그 다음에 어제와 다른 얼굴 색깔을 바뀌는 거, 2차 전지가 어제 시장의 리더였는데 오늘도 리더의 모습을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BOE 총재가 인플레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리치먼드 연은은 인플레 억제 확산까지 갈 길은 멀다. 미국은 여전히 빅마우스들이 시장에 부정적인 코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오늘 이제 큰 화두였는데 19만 6천 건을 기록했죠. 네, 19만 6천 건. 시장은 약 13만 건 정도, 12만 건 정도, 19만 명 정도 시장을 예상을 했는데 시장은 19만 명을 예상했는데 19만 6천 명이 나왔으니까 더 안 좋게 나오는 거죠. 전주보다 13,000명이 증가한 그런 모습입니다. 사주 이동 평균으로 18만 9,250명이니까 좀 높은, 예상보다는 사주 이동 평균 살짝 낮은 모습이다. 그 다음에 이제 2년짜리 금리에서 수익률 역전 현상이 나타났죠. 네, 수익률이 금리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뒤에 잠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첨단 기술 기업 달러 유입 차단 방안 검토 중이다. 그렇죠. 틱톡으로 키운 건 중국 자본이 아니라 미국 자본이 됐다는 거죠. 미하원 중정찰 풍선 규탄 결연 채택. 명백한 주권 침해다. 미국 5월 11일 코로나 비상상태 종료 준비 착수를 하고 있다. 독일이 1월 CPI를 발표 내비치가 전년 대비 8.7%로 상승을 했는데 이건 예상보다도 하이한 숫자이다. 9%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유럽의 CPI도 잡혀가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지수는 살짝 하락을 했네요. 네, 달러 약세, 반대편 통화 강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 103은 좀 높은 것 같아요. 101이나 102까지 좀 빠져야 되는데 달러도 이제 더 추가 약세에 대해서는 철크덕 걸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긴축을 하겠다는 의미가 나타나면서 달러가 쉽게 약세로 돌아서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자,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49, 네, 10년짜리가 6.73, 약 90bp 정도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는데 어제도 3.8bp, 3.7bp 상승했다는 거죠. 장단기 금리가 지금 역전이 돼서 이렇게 이제 내려왔는데 장기 금리는 빠지고 단기 금리는 올라 있는데 과거에는 이걸 경기 침체라고 봤다는 거죠. 네.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는 이거 당연히 경기 침체죠. 장기 금리가 빠졌으니까. 그러나 지금 코로나 이후에서는 이걸 달리 본다는 거죠. 경기가 연착륙 하에서는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게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젠 달리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월가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장단기 침체 역전은 쉽게 나타나지는 회복은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심하다고 해서 향후에 경기가 침체된다고 보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장기금리의 하락은 결국 연착륙에 도움을 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다 보면 단기금리도 안정을 찾고 내려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상황의 연착륙에 도움이 되는 게 이게 역전 현상이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높고 경기가 연착륙하는 기존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나타났다는 거죠. 네. 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나타나는데 지금도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경기가 침체된다고 보는 것은
바보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WTI는 1.07% 하락해서 77달러로까지 내려왔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네요. 터키가 굉장히 이제 사태가 심각하게 가는데 터키가 관련된 여러 송유관들 문제로 유가가 오르다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죠. 긴축을 지속하겠다는 생각이 글로벌 경제에 좀 침체가 좀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어서 맞닿아지면서 WTI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애플은 0.94% 하락. 테슬라가 여전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네. 강력한 테슬라의 상승이 오늘 우리나라에서 2차전지 시장에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런 면에서 아직 2차전지를 팔 시기는 아니다. 이제 2차전지의 하락의 시기는 테슬라가 꺾이는 시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테슬라가 꺾여야 2차전지도 꺾이고 테슬라가 오르면 2차전지도 추가로 따라서 오르는 그런 장이 연출될 것이다. 따라서 2차전지를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좀 더 가져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2차전지가 리딩 기업으로 나타날 것이다. 엔비디아도 0.33% 상승했네요. 네, 뭐 이런 논리죠. 챗 GPT의 마지막 수혜 단계는 엔비디아다. 네, GPU가 일을 해주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에서 일을 해주지 않으면 이것들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반도체도 1분기, 2분기에 정점을 찍고 데이터 센터가 새롭게 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리뉴얼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이러한 논리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도 다시 증가할 확률이 있어 보이고 이런 것들로 해서 반도체가 새로운 가격 조정이 먼저 일어났고 반도체의 또 이익은 미래 것을 땡겨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닥이라 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바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가는 턴의 어떤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그 모멘텀이 바로 챗 GPT가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것과 중국의 리오픈이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핸드폰 가격의 하락, 재고를 멈추는 요인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2분기가 끝나면은 재고 조정이 끝났다는 이야기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할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분할 매수에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엔비디아는 좋습니다. TSMC도 1.81% 좋고요. 똑같은 논리죠. 네, 챗GPT를 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TSMC니까.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37% 하락. 메타 플랫폼스 마이너스 3.28% 하락. 노블록스 2.39% 하락. 비트코인 22,000달러 근처까지 하락하면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금일 시장에서 보는 건 호구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뭐랄까 매수 시기다. 매도가 아니라 매수 시기를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호구 개인들이. 최근에 이제 증권사 직원들, 후배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빠지면 사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빠져라. 좀 빠져서 조정을 받으면 내가 매수를 하겠다. 이런데 안 빠지는 거죠. 그러면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매수 대기 자금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기존에 엉덩이 가벼워서 시장을 빠져나간 우리 주린이들이 다시 호구 역할로 들어오면 시장이 항상 단기 고점일 확률이 높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일단은 개인의 매수 대금들이 올라오고 있죠. 네. 고객의 탁금도 연체율 위에 상승하는 모습. 이 돈들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챗 GPT의 이런 테마주들을 끌고 올라가는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너무 급하게 또 많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들어오면은 그때는 이런 호구란 단어를 써서 그들에게 이제 물량을 떠넘기고 나가는 거죠. 네. 오래 살아남은 자들은 그 정도의 전략을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 빠지면 사야지, 빠지면 사야지. 못 사죠. 네, 못 사죠. 발을 절대 못 담. 이렇게 높은 가격에선 절대 발을 못 담그는데 주식은 지속적으로 갈 때가 미치는 거죠. 네. 참다 못 참고 시장에 들어오면 그때가 꼭대기다. 바로 꼭대기는 아니죠. 어느 정도 또 막 버블이 생기면 그때 던지고 나는데 그게 5월 초중순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걱정이 우리가 이제 13배가 퍼가 가장 높을 때가 한 번 있었다는 거죠. 2021년에 퍼가 13배를 넘어가는 케이스가 딱 한 번 있었는데 13배가 우리 밸류에이션의 마지막 가이드라인이라고 치면 지금 13배의 퍼가 거의 다 있는 모습. 지난 주말만 해도 12.5배였는데 지금은 거의 12.8배까지 올라와 있는 수준.
좀 리스크한 부분은 밸류에이션이 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밸류에이션을 낮추려면 EPS가 상승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PER을 주가를 EPS로 나누는 거니까, 그렇죠? 주가를 EPS로 나누는 거니까, 이 퍼가 다시 이제 고밸류를 받으려면 또 이 EPS 좀 저밸류 좀 슬로우 다우려면 EPS가 올라가야 되는 거나 주가가 빠져야 되는 거죠. 네. EPS가 올라가는 게 언제 올라가느냐? 제가 봐서는 2분기 때부터 EPS가 다시 반등을 찍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고평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또 보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 13배에 와 닿아서 걱정스러운 면은 있지만 우리가 EPS라는 부분이 바닥이란지 온갖 악재들이 다 나오면서 바닥을 쳤기 때문에 올 2분기를 중심으로 EPS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평가의 영역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또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시장의 강세가 너무도 급하고 강력해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다. 오늘 정도는 주가가 조정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또 금요일이죠. 네, 금요일은 조정에 들어갈 확률이 늘 높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크지 않을 전망이며 이익 실현 물량도 크지 않을 전망이 충분히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다. 14일 미국 CPI 발표 전까지 시장은 지속적으로 순환매와 이익 실현 물량이 교차하며 작은 변동성에서 춤을 출 것으로 보이나 이미 골디락스 안으로 진입한 장세는 당분간 멈추지 않고 상승이 이어질 전망이다. 늘 문제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다. 2차전지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으로 시장 리딩 종목으로 더 보유를 추천한다. 중국 리오픈주가 다시 시장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중국 리오픈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항공주들이 좋아 보이죠. 챗GPT는 단기 조정석, 즉 단기 휴식 시간을 가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살짝 휴식성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구글 바드가 박살이 나면서 로봇은 여기 단기 휴식 기간이 이미 들어온 상태로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뭔가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만 원이 깨지면 7만 원이 이탈하면 그때를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그때 로봇주를 다시 매수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다. 지금 7만 원 5천 원 4천 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진입해서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 분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 분야는 저의 생각이죠. 이럴 때 추격 매수보다는 기존 포트폴리오 이익 실현에 방점을 두고 플레이를 하는 게 좋아 보인다. 30%는 이제 이익 실현 어느 정도 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로봇 종목 같은 것들이 조정이 들어오면 다시 찌르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네이버 좋아하고 해서 네이버 추천하고 있고 성일 하이텍도 2차 전지에서는 견제하고 있어 성일 하이텍 정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챗GPT나 이런 종목들은 뭐 크게 눈은 보이는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좋아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 쪽도 너무 이제 지치고 너무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천하지 않는데, 네. 한번 여러분들이 반도체 중에서 좋은 것들이 있으면 한번 들어가셔서 중장기적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이제 LG전자에 대해서 어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LG전자는 사지 마라. 이건 늪이다. 물론 뭐 여러 종류 올라갈 수도 있지만 LG전자, 현대차 이런 애들은 기아차 이런 애들은 늪이다. 늪 속에 빠지면 늘 헤맨다.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트라우마를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눈에 들어온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주가가 미국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쫄 필요는 없다. 우리 집단한 주린이들이 또 개인 자금을 가지고 밑에서 대고 있다 빠지면 사겠다는 세력들이 많다. 그러니까 바닥은 어느 정도 견고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랑 같이 더 깊은 공부, 종목 공부,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밀고 갈 것인지 이러한 것들 더 깊은 세밀한 공부를 원하시면 제 카페에 오십시오. 어제도 몇 분이 들어오시는데 카페에 들어오면 이러한 신세계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기존의 주식 리딩과 다른 아주 깨끗하고 클린하고 집당 지성이 숨쉬고 가끔 제가 던져주는 좋은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열공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은 그래프 가지고 찍찍 공부하고 던져주는 그러한
유튜브가 아닙니다. 열공을 원하는데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네, 오늘도 한두 종목 추천 종목 올려놓을 테니까 카페에 들어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힘내시고 오늘 장 초반 빠지는 거에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잘 견디시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수익이 나면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시키는 전략도 좋다. 대신 매수는 천천히 해도 된다. 지금 살만한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